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동 지역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곳곳에 자리 잡은 문화재들도 의미 있는 관광 자원입니다. 오늘 지원 뉴스는 문화재 복원 사업이 한창인 삼척 죽서루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가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힐링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삼척시의 모습을 소개해드립니다. 관동 8경 중에서도 제1경으로 꼽히는 죽서루 옆으로 산책로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삼척 도우부 관할을 지나 성내동 도심까지 연결되는 역사 테마 보행로입니다. 일제강점기 철거됐던 도우부 관할을 87년 만에 복원합니다. 2024년 완공되면 자연과 문화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삼척시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했던 새천년 해안도로 이사부길도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사부 장군의 배 모양을 본따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해양 스카이워크가 생겨납니다. 삼척시는 바다와 숲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탐방로를 확대해 언택트 시대에 맞는 개방형 관광지를 대거 조성합니다. 해안 절벽을 따라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는 용굴 촛대바위길은 오는 2024년까지 총 3.4km로 연장됩니다. 지난달 개방된 삼척 새바람길에는 등산로와 해안전망대, 테마식당 등이 정비되고 지역 항구 곳곳에는 해양 뉴딜 사업과 연계한 바다 캠핑장과 마을길, 감성정원 등이 만들어집니다. 또 바닷길을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와 치유의 숲, 덕봉산 생태 탐방로 등 숲길과 연결해 다양한 삼척의 길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생태자연, 힐링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해양과 산림을 중심으로 한 치유의 관광 위주로 해서 전략을 수립해서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려한 경치와 유서 깊은 문화재로 자연 속 쉼의 미학을 전달하겠다는 삼척시의 관광 전략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 삼척은 지난해 에카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데 이어 지난달 수소전지를 연구하는 스마트 특성화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삼척시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수소도시로 신성장 사업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백행원 기자입니다. 삼척 교동의 수소 타운하우스 주거 모델 건축 예정 부지입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 중으로 300억 원을 들여 수소 에너지를 쓰는 주택 11동이 만들어집니다. 내년에 완공되면 수소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고 얼마나 효율적일지 확인할 수 있는 실증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타운하우스 바로 옆에는 수소 생산시설과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하루 수소 1000kg을 생산하고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하루 100kg의 액화수소를 만드는 제조 시스템도 함께 구축됩니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수소에너지 활용 주거 단지에 수소 생산과 충전 시설까지 만들어지면 이곳 삼척 교동 일대가 국내 수소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 산업 유치를 위한 연구 시설도 생깁니다. 산업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공모에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수소 전지를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3년간 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돼 연료전지 연구에 쓰일 장비와 기술이 지원되고 개발 플랫폼도 만들어집니다. 수소와 관련해서 국도비 등 투자가 결정된 것만 480억 원, 삼척시가 계획하고 있는 삼척 에코라이프 타운과 수소연료전지 연계형 스마트 팜까지 만들어지면 3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삼척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에카수소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기업 유치를 통해서 제품을 또 양산하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가 지역 경제의 양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과거 석탄 중심이었던 삼척의 산업구도가 신재생 에너지인 수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백행원입니다. 네, 이처럼 삼척시가 집중하고 있는 관광과 수소 산업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교통망 확충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삼척시는 20년 넘게 반쪽 개통 중인 동서 6축 고속도로 완공과 삼척 강릉 간 철도 고속화 사업의 조기 착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폐광지에 속한 삼척시. 한때 도계업 인구만 5만 명에 육박하던 지역이 지금은 전체 인구 6만 명 수준의 작은 도시로 줄었습니다. 열악한 교통망 때문입니다. 멀고 불편하니 기업도 사람도 오지 않고 떠나기만 해 시간이 갈수록 낙후되기만 합니다. 시민들이 무엇보다 바라는 건 고속도로 착공과 고속철도 조기 개통입니다. 삼척에서 평택을 잇는 동서 육축 고속도로는 경제성 논리에 밀려 착공 후 24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충주 제천을 끝으로 127.2km가 연결됐지만 제천 삼척 123.1km 구간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개통 구간 중에서도 제천 영월은 지난해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영월, 태백, 삼척 구간은 기약이 없습니다. 삼척시는 인접 7개 시군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수십 년째 정부 부처와 국회를 돌며 지속적으로 착공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평가 항목 중 국토 균형 발전 비중이 높아져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국토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이러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저희들이 반드시 이번에는 반영이 돼서 국가 균형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철도는 삼척 강릉 간 동해선 고속화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제때 사업비를 확보해 하루라도 빨리 개통하는 과제만 남았습니다. 지원뉴스 정동원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김양호 삼척시장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5월의 죽서루의 정치 남다른 것 같은데요. 예, 멋있죠. 이곳 죽서루를 중심으로 해서 옛 도부 관아와 객사가 이제 복원 사업이 이제 추진됩니다. 네, 네. 옛 조선 시대의 모습을 되찾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 유적 복원 사업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과거 삼척읍성으로 둘러싸인 이 죽서루 주변 일대는 고려와 조선 시대 그 행정과 군사 중심지인 삼척 도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죽서루만 남아 있고 삼척읍성과 삼척 도부 관할은 일제 때 식민지 문화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흘리고 파괴돼서 모든 흔적들이 사라져버리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난 지금 문헌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읍성과 도부 관할의 주요 건물터들을 지금 4차에 걸친 발굴 조사로 이렇게 확인을 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삼척 도부 객사 복원 사업을 2020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적 유물을 복원한다는 것은 기억과 가치를 복원하고 또한 잃어버린 시간과 공간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고증으로 제대로 된 복원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가 있는 천년고도 삼척의 위상을 되찾고 또 그리고 시민들께서는 문화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는 데 의미를 두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완수하는 전통문화 계승에도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네, 현재 보물 제213호인 죽서루 일원을 국보로 승격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삼척의 대표 문화유산인 보물 제213호입니다. 이 죽서루는 과거 삼척 도부 객사인 진주관이라 그러죠. 진주관의 부속 누정으로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창작 무대였으며 또 송강 정철의 관동 별곡에도 소개된 관동 팔경 중 제1루입니다. 죽서루는 자연 안반을 초석으로 삼은 지금 기둥과 또 보 그리고 팔짝 지붕, 계자 난간 그리고 단청 문양 등 한국 건축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건축학자는 죽서루를 모르면은 한국 건축을 모르는 것이고 또 죽서루를 모르면 건축을 말하지 말라고 주장할 정도로 죽서루의 건축 양식이 매우 특이하고 또 독보적인 가치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국보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이렇게 시행 중에 있고 또한 죽서루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반드시 국보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곳 그 성내지구 도부 복원 사업과 함께
이곳에 도시 재생 사업이 이제 추진됩니다. 네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모될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성내동 도시재생 사업은 낙후된 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전통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의 활기가 넘치는 성내동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먼저 구도심 대학로에 전신주를 지중화하고 또 가로 환경을 정비해서 차 없는 거리를 이렇게 만들고, 또 청년 창업 공간 조성, 그리고 또 청년들의 주거 공간인 행복주택 건립, 그리고 삼척 도부 지금 보건 사업과 연계한 읍성 테마 보행길 조성과 또 지금 문화예술 창작 창업 공간 조성 등 이 구도심과 죽서루 이론을 연결하여 주민들은 살고 싶고, 그리고 또 이것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오감을 만족시키는 이런 거리로 만들어서 내년 사업이 완료되면 죽서루 일대와 함께 근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활력 넘치는 문화예술 상업 벨트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업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도내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예방 백신을 맞고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해도 항체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감염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하니까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태백에 사는 7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26일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75세 이상 우선 접종 대상자로 1차 접종이었습니다. 백신 접종 일주일여 만에 지인 2명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이달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아내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저희 태백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예방접종을 맞으신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 이후 이 확진자와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5일 철원의 한 부대에서는 휴가에서 복귀한 뒤 격리 중이던 병사 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튿날 해당 부대원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간부와 병사 27명이 확진됐는데, 확진자 중 간부 3명은 이달 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3일하고 6일에 맞았습니다. 3일에 2명, 6일에 1명. 네, 1차 접종자입니다. 30세 이상 간부만 맞았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백신 접종률은 1차가 59.2%, 2차 접종 완료는 15.6%입니다. 전문가들은 접종 뒤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최소 2주가 걸리고 2차 접종을 마쳐야 감염 우려가 낮다고 조언합니다. 한 2주 정도 지나야지 저희가 항체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차 접종 2주까지는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도 백신 접종 후 확진 사례가 늘면서 대전시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해 백신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 유흥업소 관련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원주시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원주 지역에선 최근 일주일 새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으며 대부분이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자의 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유흥업소를 이용했다 확진된 시청 산하기관 소속 공무직 3명을 오늘 대기 발령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원주 지역은 오늘 밤 12시 이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클럽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고 일반 음식점과 카페도 오후 10시부터는 매장 영업이 제한됩니다. 원주 외에도 강릉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오늘 도내에선 13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수급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서 중단된 75세 이상 대상자의 화이자 1차 접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됩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이번 주 안에 18,000여 명분의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그동안 1차 접종이 중단됐던 홍천과 횡성, 철원, 화천, 양구 등 5개 군에서 오는 24일부터 1차 접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층 대상 화이자 접종이 본격화함에 따라 도내 75세 이상 대상자 12만 2천여 명의 접종은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확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A씨는 역학조사 시 제출한 동선 외에는 자택에만 있었고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지인과의 만남 등 허위 진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해시가 역학조사 허위 진술로 고발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해시는 시민 생명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앞다퉈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유치위원회를 만들었고 경기도는 건립 방안을 정부에 건의까지 했습니다. 강원도는 아직 조용한데 유치 계획이 없는 건 아닙니다. 김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기증하기로 한 미술품은 2만 3천여 점에 달합니다. 기증 물량이 방대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검토하면서 전국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치 의사를 밝힌 지자체만 9곳, 대구시와 여수시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위원회를 발족했고 경기도와 부산시는 구체적인 미술관 부지까지 제시했습니다. 경남 의령군과 진주시는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과의 연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유치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정부와 타 지자체에 동향을 주시하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연고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내세우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균형 발전이나 지역 소외, 그다음에 문화 소외계층들에 대한 배려, 강원도의 강점들을 좀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부지도 물색 중입니다. 하지만 도내 미술계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립미술관도 없는 만큼 이번 기회를 도립미술관 건립의 계기로 활용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 강원도 수장고를 유치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립미술관과 아울러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수장고를 서울과 인접해 있는 우리 강원도에 유치하게 되면 그 수장고에 있는 작품과 또 새로 만들어지는 도립미술관이 좋은 기획전을 열어서 문체부는 조만간 이건희 미술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지자체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적극 독려하고 나서면서 유치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지원뉴스 김현기입니다.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4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탈석탄 동맹에 공식 가입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서울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마이클 데나워 주한 캐나다 대사와 함께 탈석탄 동맹 가입에 서명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6번째 탈석탄 동맹 가입을 통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수소 에너지 연료 전환과 단계적 폐지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탈석탄 동맹은 지난 2017년 독일에서 개최된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시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세계 36개국 123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급감이 예상된 가운데 실제로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지급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태백과 삼척, 영월, 정선 등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과 충북 보령, 경북 문경, 정남 화순에서 올해 폐광기금 1,070억 원을 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정선과 태백이 지난해에 비해 59억 원 줄어든 167억 원과 165억 원, 삼척은 54억 원이 줄어든 153억 원,
영월은 52억 원이 줄어든 14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올해 초 원주 명륜동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이 시작된 아랫집에 있던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화재 현장을 감식해 분석한 끝에 A씨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명륜동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이후 주택에 있던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농협중앙회 이규삼 감사위원장이 영농철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오늘 춘천에서 일선 돕기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규삼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사무처 직원 20여 명과 춘천시 신부급의 인삼농가를 찾아 인삼 씨앗 따기 등 영농 활동을 도왔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범농협 영농지원 발대식을 갖는 등 농협 차원의 일선 돕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오른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영서와 영동 지역 모두 30도까지 올라 7월 초순 정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때이른 초여름 더위는 모레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 뒤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영서권 보통, 영동권의 좋음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